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9인 체제가 아니고요.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 달 전에 3명의 헌법재판관, 그중에 이제 소장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퇴임을 했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면서. 근데 그 후에 즉각적으로 이걸 이렇게 후임을 국회에서 추천을 못 했습니다. 추천권이 이번에는 국회에 있어요. 3명 다. 그래서 여야 한 명씩, 그리고 합의해서 한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말이 합의지 국민의힘 1, 민주당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만일에 이번에 정족수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그 티어 속에 집어넣게 되면 9인 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제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좌빨입니다. 완전히 좌빨. 뭐 그건 제가 뭐 뭐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대놓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완전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탄핵 인용할 수 있는 2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보나 마나입니다. 재판관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소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죠.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 인제 큰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더욱더 정치적으로 재판합니다. 여론이 움직여서 그래요. 일반적인 재판은 여론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중이 큰 정치적 대형 사건일수록 이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 뭐 법리에 따라서 재판한다기보다는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론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래서 뭐 너무 어떻게 보면은요. 순진한 생각이죠. 재판관들이 그렇게 정파에 휘둘려서 이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당연하죠. 안 되지만 그 말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거대한 이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당위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이죠. 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여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어, 요거를 이제 조금 늘리게 되겠네. 자, 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요 말을요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6명 중에 추가로 인제 3 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6 표가 필요하거든요, 6 명이.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 6 명을 확보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문재인이 지명한 2 명, 이제 이 사람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 월이에요. 그리고 김명수가 지명한 2 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 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1 명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정말 놀랍게도 주심 판사를 내부에서 이 소위 인제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이름을 인제 적어 놓고 추첨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판사가 되었습니다. 주심 판사 권한이 막강합니다. 전체 그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선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가 보면은 뭐 발칵입니다, 발칵. "이거 인제 다 된 밥에 코뿌리 무는 상황이 생겼다. 이겨 놓고 막판에 당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치면은 한 2대0 정도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제 이런 일이 터지면서 3대2로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그것은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긴 것이지 진짜는 여기거든요, 여기. 탄핵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일 뿐입니다. 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추첨해서 정영식 이분이 됐으니까 이게 하늘의 뜻 아닙니까? 6분의 1 확률인데 왜 하필 또 이분이 됩니까? 기가 막힌 거지. 만일에 6인 체제로 가게 되면요. 뭐 최악의 상황에서 정영식 이분만 그냥 그 탄핵 그걸 기각시켜도요. 대통령 바로 직무 복귀됩니다. 한 명만 해 줘도. 근데 9인 체제가 되면은 9인 체제가 되면 4 명, 5 명 요 숫자가 되겠죠. 5 명이 찬성하면은 인용하면은 실패.
저들의 이제 도발은 실패고요. 6명이 인용하면 이제 찬성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6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추가로 어쨌거나 국회에서 3명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4명만 지금 뽑아내면 되니까 글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손익 계산이 인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 이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어갔던 거고요. 특히나 요 6명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9명 체제를 만들려고 지금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자신의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권성동 저거 완전 역적이다. 저 잘라라." 뭐 "권성동 내리고 또 다른 원내대표 뽑아라." 막 이런 목소리가 터질 정도죠. 저도 사실 그게 인제 직전에 우려가 됐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걸 올린 건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너무도 많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자 "핸드폰을 끊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이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예민한 주제죠. 그런데 그 후에 권성동이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대표하고 서로 인제 합의한 게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관 이게 이제 공식인 상태로 가는 게 아무래도 뭐 국가기관을 정상화하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합의를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성동도 원래는 그 전임 원내대표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게 일종의 기속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탄핵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진짜 탄핵이라고 하는 진검승부 전쟁 상황이잖아요. '아차.' 싶은 거야. 그리고 권성동이 과거에 원내대표 한 번 할 때도 그때도 검수완박 때문에 좀 설익은 좀 섣부른 어떤 그런 그 합의를 해 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권성동의 정치 생명은 추락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 신뢰가 쪼끔 이렇게 그 떠났다. 뭐 원래 이거 아주 제1 의 미들맨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쪼끔 이렇게 빠져나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요. 권성동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죠. 그 후에 권성동은 계속해서 내리막이 졌었습니다. 정치적으로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뭐 제대로 된 에 친윤의 뭐 맏형 노릇을 못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실수를 또 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에 한동훈 권한대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끼리 에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권성동도 말이죠. 이제는 그 입장을 바꾼 겁니다. 3 명의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쪽에 지금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저들이 과거에 이랬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요. 저들이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주미해 보십시오. 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이거든요. 여기 추미애가 그 당시 야당 대표 아닙니까? "권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박범계 "권한 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 뭐 이들이 빼박이죠. 이거야말로 그들의 주홍 글씨 아닙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어떤 정표가 있겠습니까? 박주민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랍니다. 자, 이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한 번 더 읽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일 뿐이지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철통 경호를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이 체포하려고 들어가도 체포 못 하는 겁니다. 그거 대통령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체포하려 그러면요. 내란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그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에요, 무죄 추정. 그것 때문에 조국이도 1 심, 2심 그래 징역 2년 그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해가 뭐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또 어떻습니까? 1심에서 유죄 선고 나온 게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같은 것은. 그거에 따르면 출마도 못하는 인간이야. 그런데도 무죄 추정을 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지금 아무런 재판을 받은 게 없어요. 여전히 대통령이고 무죄 추정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헌법 111 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군한 대행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저들이 이미 예전에 벌써 결정을 했잖아요. 우린 그걸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지금 공석이에요. 거기도 지금 대행 체제인데요. 이런 모든 게 기가 막힌 구도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읽고 이번에 이 탄핵을 유도했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들어와 같은 상황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적벽대전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갈공명이 화공을 펼치기 전에 유인을 하잖아요. 유인책을 하잖아요. 화공 한 방으로 완전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 대반격 카드가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구사했다라고 봅니다. 그 유인책을 구사할 때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배경까지도 다 고려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오랫동안 갈고 다듬은 그런 대통령 나름의 대승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뒤늦게 저쪽 애들이 알고요. 정말 뒤집어집니다. 특히 언론도 지금 조금씩 몸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자칫하다가는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원대 복귀하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날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칵발칵 난리 났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온갖 땡깡을 부리면서까지 9명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권성동이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가능하고요. 한덕수도 지금 보니까 저들이 단독으로 올린 그 법안들 있잖아요. 특검법 이런 것들 전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약간 부드러운 듯해도요. 꺾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윤 대통령과 결국은 이심전심으로 통할 것이다. 결국에는 임명 안 하면 끝이죠. 그리고 한덕수가 만일 임명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 자체가 위헌 시비에 휘말리면서 또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또 그게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구상했던 탄핵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이재명이 원래 원했던 건 탄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구성을 딱 보면은 6인 체제에서는 6명 다 그거 인용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안 될 것 같아라고 본인이 느꼈을 거야. 그런데도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달아오른 거예요. 그거는 바로 윤 대통령이 계엄 아닌 계엄이죠. 계엄 같은 계엄이죠. 말만 계엄, 무늬만 계엄을 딱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들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탄핵을 유도했던, 탄핵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승부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부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잘못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대역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정황이 대통령이 막판에 뒤집기가 한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